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오늘은 14장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 관리 중에서 마지막인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심장마비가 발생하였을 때 4에서 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요. 그리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죠.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요.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폐와 혈관 내에는 심폐 기능이 멈춘 후에 약 6분 정도까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의 여분이 있으나 4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뇌 손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정답 2번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 심폐소생술의 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선에 안전한 현장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데요. 처음에는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신가요? 라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반응을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에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데요. 만약 아무도 없다면 직접 119에 신고한 뒤에 상담 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일 경우에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구급 상황 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슴 압박과 그리고 회복 자세를 실시하는데 회복 자세에서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정답 4번 반응 확인 그리고 119 신고 호흡 확인 가슴 압박 회복 자세의 순서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3번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 시행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1. 환자를 푹신하고 평평한 곳 아니죠. 환자를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눕히고요. 2. 복부의 절반 부위 위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아니죠. 복부의 절반이 아니고 가슴뼈, 즉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여야 하고요. 3. 환자의 몸과 수평 아니죠. 수직이 되도록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4. 가슴 압박은 분당 80에서 100회가 아니죠.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을 하고요. 5.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답이네요.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내 체중을 실어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4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폐소생술과는 달리 구급상황요원의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죠? 심장충격기 역시 심폐소생술처럼 구급상황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점검 아니죠? 매월 1개월에 한 번씩 매월 점검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3.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해야 된다. 정답이네요. 4. 패드는 왼쪽 빗장뼈와 아니네요. 오른쪽 빗장뼈와 그 다음에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을 해야 합니다. 5.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에 심폐소생술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죠?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 음성 지시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5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충격기는 5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 아니죠.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요. 2.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버튼이 깜빡인다. 정답이네요. 이 버튼을 눌러서 심장 충격을 시행해야 합니다. 3.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옆 사람에게 붙잡고 있도록 도움 요청 절대 안 됩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죠. 전기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4. 심장 충격기의 사용은 3회 미만 아닙니다. 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고요. 5.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에 가슴 압박 아니죠.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6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의 올바른 시행 방법은 우선 이 문제를 풀 때는 팔이 수직인지를 먼저 살펴야 하죠. 수직인지 살피고 난 뒤에 이 손끝이 환자의 몸에 닿았는지 아닌지 깍지를 꼈는지를 살피시면 되는데 1번하고 또 3번하고 5번은 지금 현재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이고요. 2번과 4번 중에서는 2번이 손끝이 환자의 몸에 닿았기 때문에 환자의 몸에 닿지 않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7번 자동 심장 충격기의 패드 부착 위치는 우선 패드 부착 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를 해야 하고요. 패드와 심장 충격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을 해서 패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그 다음에 오른쪽 빗장뼈 아래, 나머지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을 하죠. 정답 1번입니다. 8번 심폐소생술로 호흡이 회복되면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회복이 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눕혀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해야죠. 이것을 회복 자세라고 부릅니다. 정답 3번입니다. 9번 대상자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반응을 확인해야 되죠. 이 반응 확인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 확인을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10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이유는 쉬운 문제죠. 1번에서 풀어보았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폐와 혈관 내에는 심폐 기능이 멈춘 후에 약 6분 정도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의 여분이 있습니다. 이 산소를 가슴 압박을 통해서 재빨리 심장과 뇌에 몸속 혈액과 함께 공급하기 위해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